박상돈 천안시장이 시내버스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조금만 인내하고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노선 개편으로 출퇴근 시간 민원이 제기되는 19번 버스에 대해선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임시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지 짚어봤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를 추진 중인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위한 국비 확보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천안시가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과 인접한 산업단지 4곳에 찾아가는 이동 선별 진료소를 설치합니다. 아산시가 최근 외국인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에 따른 선제적 현장 무료 검사와 18세에서 49세 백신 예방접종 안내를 다국어로 번역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버스 노선 개편과 불친절 등 시내버스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조금만 인내하고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노선 개편으로 출퇴근 시간 민원이 제기되는 19번 버스에 대해선 재검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상돈의 돈워리 라이브 방송. 코로나19 현황 발표에 이어 시민들의 질문과 박상돈 시장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천안 시내버스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단기간에 뿌리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지난해 4월 부임한 이후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버스 운행하는 운전자의 친절과 그리고 버스 노선 그리고 운행 간격 이런 것들이 정말 빅데이터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돼서 완샷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점을 우리 시민분들에게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때까지는 속 터져도 조금은 좀. 박 시장은 또 최근 19번 버스를 비롯한 일부 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민원에 대해선 주 52시간 도입으로 조정이 불가피했다면서도 민원을 받아들여 재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행시간 조정에 대해서 운수사와 현재 협의하면서 재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20년 만에 새로운 시내버스 디자인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교체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최근 외국인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에 따른 선제적 현장 무료 검사와 18세에서 49세 백신 예방접종 안내를 다국어로 번역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중 숨어있는 감염을 찾아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현장 검사 일정을 자조 모임 밴드와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외국인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18세에서 49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안내문을 중국어와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퍼 등 다국어로 번역해 홈페이지와 밴드, 문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신창면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외국인 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신창면 일원에서 코로나19 예방 방역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한국헤비타트 충남 세종지회와 충남소방본부가 지난 1월 주택 화재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산시 둔포면 가정에 주거 공간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보금자리는 한국헤비타트 충남 세종지회와 충남소방본부가 재난 피해 주민의 주거 공간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24일 체결한 가치가요 충남 119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또한 충남도와 천주교 대전교구 사회복지국, 둔포 성당 등에서도 후원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결산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세종시는 여기에서 반드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선
최소 4단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당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 개선 소위를 넘어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거친 뒤 최종적으로는 이달 25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흐름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건 운영 개선 소위. 운영 개선 소위를 열기 위해선 먼저 전체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위원 구성부터 해야 하는데 최근 국회에서 최대 이슈로 꼽히는 법사위 권한 축소 문제가 여기에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세종시는 바로 이 법사위 권한 축소 법안을 다룰 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까지 함께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회법을 개정하는데 장애의원이 됐던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국회는 다음 주부터 열리는 결산국회에서 또 운영위원회와 법사위를 열어서 국회법 개정안을 다루고 이번 또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세종의사당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3건. 과연 이들 법안이 다음 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운영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정식으로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나성동 중심 상업지역 보행자 도로에 전자광고판 5개를 설치했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5개 광고 시범 사업으로 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자광고판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광고판은 주변 상인들의 무료 광고 송출을 비롯해 시민들의 다양한 디지털 문화 체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 설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를 추진 중인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위한 국비 확보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이 대회를 심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행사의 타당성 평가와 경제성 분석을 비롯해 국제 행사 규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투입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한편 충청권은 다음 달 중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도 유치 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세종시 청년센터 새청나래가 추진하는 청정취업의 2차 정기교육생 모집과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청나래 홍영훈 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 청년센터 새청나래 홍영훈 센터장입니다. 네, 오늘은 2가지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 먼저 청정취업 2차 정기교육생 모집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청정취업은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하도록 취업을 연계해주는 사업입니다. 주거장려금을 한 달에 최대 50만 원씩 최장 5개월간 지급해주는 사업을 운영 중인데요. 이번에 모집하는 2차 정기 교육을 수료하고 취업한 청년에게 주거장려금을 우선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줌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80% 이상 수료하고 취업 시에 주거장려금 지급의 우선 대상이 선정이 됩니다. 네, 이 사업을 지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저희 세종시 청년센터에 문의를 주시거나 청년센터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또 어떤 사업입니까? 네,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개인이나 팀 단위로 정책을 제안하는 사업인데요. 청년의 시선으로 청년정책의 문제점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참여자를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서류 심사한 다음에 8월 21일에 발표를 통해서 최종 우수 제안자 3팀을 선정해서 총 상금 200만 원을 수여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 경진대회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새청나래 온라인 사이트에 공지된 사항을 확인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터치 언론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세종호수 앞 상업부지가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디트뉴스 24의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희택 기자는 앞으로 개발이 더 지연돼 장기화될 것이라고 후속 보도했습니다. 이희택 기자는 건설사와의 통화에서 어진동 C18블록 입지 여건은 두말할 나위 없이 좋으나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제약 조건이 너무 많다며 수년간 다양한 사업을 검토해왔으며 손해를 감수하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며 현실론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설사는 실시 설계와 사업 시행 단계에서 보니 주변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며 행복청과 세종시 규제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토로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수공원에 이어 중앙공원과 수목원 개장 등 중앙녹지공간 활성화는 긍정적이나 신도심 상가 공실 확산에다 코로나19까지 겹쳐 사업성에 물음표를 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천안시가 동면 화덕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을 통해 오창 저수지에서 동면 6개 저수지까지 지난 5월 설치한 양수장을 긴급히 가동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농민들에게 환영받고 있다고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동면 6개 저수지 저수율은 장마철 적은 강우량과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여름철 농업용수 공급이 시작되자 30% 이하로 떨어져 양수장 가동이 시급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지난 3일 오창저수지를 관할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를 방문해 동면 지역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용수 공급이 절실함을 전달했다며 이후 농업용수 사용 협조를 받아 용수 공급 가능한 6개 저수지 중 저수율이 가장 낮은 초봉 저수지를 시작으로 신속히 용수를 공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종시가 이날 오후 7시 종촌동 일원에서 상생형 문화거리 개소식을 가졌다고 디트뉴스 24 이희택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상생형 문화거리 사업은 지역 예술인, 시민 상인회가 함께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 운영하는 사업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올해 상반기 한솔동에 1호 사업을 추진했다며 공실상가에 관련된 작은 미술관에는 2,555명이 방문하는 효과를, 거르 버스킹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난해 대비 유동인구가 18.93%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촌동 상생형 문화거리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천안시가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과 인접한 산업단지 4곳에 찾아가는 이동 선별 진료소를 설치합니다. 시는 최근 일주일 동안 지역 확진자 3명 중 1명 이상이 타 지역 관련 감염이었다며 성환과 선거, 입장, 직산을 중심으로 선제적 진단검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는 이달 말까지 운영되며 현장에서 15분 만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로 진행됩니다. 천안시는 오는 24일 요리연구가 이혜정의 소중한 나 건강한 음식과 식재료 특강을 시작으로 올해 도솔 아카데미를 개강합니다. 도솔 아카데미는 천안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명사 초청 강연으로 올해는 11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총 4차례 진행됩니다. 이번 강연은 봉서홀에서의 대면 강연과 함께 천안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됩니다. 대면 강연에는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시민 40명만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아산시 중앙도서관이 충남 최우수 도서관에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아산시 중앙도서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의 도서관 이용이 제한되면서 안심 도서대출 서비스를 비롯해 북 드라이브스루 서비스와 책 배달 서비스 등 다양한 도서 정보 서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정보 취약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영어 특화 프로그램 등 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충남 독서 대전을 통해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 등 양방향 진행으로 새로운 방식의 독서 축제를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아산 지역 베트남 식당과 관련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 나서는 등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최근 아산 지역 베트남 식당과 관련된 집단 감염 코로나19 확진자가 11일 0시 기준 21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가 지역 내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사는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 증상이 없어도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선별 진료소도 운영됩니다. 12일 둔포면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13일 은복면 쌍용 보건진료소와 17일 인주산업단지, 그리고 19일 신창 득산 농공단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됩니다. 검사 대상은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체와 식당, 다문화센터 등 530개 업체 5,700여 명입니다. 또한 오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은 이순신 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 전담 창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산시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으며 관내 업체 대표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지역 현안을 대선 공약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데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뜻을 같이 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시도지사 정기간담회. 이날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미 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단기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론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세종의사당 설치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결산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국회법 개정이 아마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국회 때는 반드시 국회법이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임원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은 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지난달 28일 전국 258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음을 알리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시도별 공동 현안도 제시됐습니다. 대전시에선 대전 서구에서 논산을 잇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을, 충북도에선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이른바 강호축 발전 전략을, 충남도에선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을 각각 내놨습니다. 여기에 충청권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지구로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등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을 공약화하기 위한 충청권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올 연말까지 시 출범 전후의 시민들의 삶과 경험, 변화와 추억 등이 담긴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에 대한 수집에 나섭니다. 기록물 수집은 시민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이나 도서 간행물, 자료집 등 여러 형태의 기록물을 자발적으로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는 이렇게 수집된 기록물을 디지털화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한편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3만여 건의 세종시 탄생 기록과 함께 특색 있는 자원으로 활용 보존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록물 기증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행복도시 출범 10주년 기념 TF 담당으로 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빅데이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자동 크린넷 운영 개선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진행된 빅데이터 분석과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자동 클린넷 및 쓰레기 문제의 현실에서 제안된 아이디어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자동 클린넷 이용 시간대와 인구 밀집도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수거 시간대와 횟수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시민들이 쓰레기를 보다 손쉽게 투입구에 버릴 수 있도록 스마트 포털 세종N을 통한 자동 클린넷 투입구 상태 정보 실시간 표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요즘 자연 친화적인 유아 놀이터가 각광받고 있지만 공공인프라 수요는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세종시 교육청이 모든 유치원이 이용 가능한 생태 놀이터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세종시 신도시에서 개원한 국내 최초의 공립형 숲유치원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숲이 교실이 되고 숲에서 만나는 모든 자연이 학습 교구가 됩니다. 이러한 생태 유치원이 최근 각광받고 있지만 현실은 도심 속 대부분의 유치원이 실외 놀이터가 없거나 놀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인공적인 놀이대 중심의 단순 놀이가 대부분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모든 유치원이 사용 가능한 생태 놀이터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대상지는 교육청에서 6km가량 떨어진 금남면에 있는 옛 영대초등학교 폐교부지. 시교육청은 이곳 약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5월 개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농촌 마을에서 자연과 함께 놀이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생태 놀이터는 크게 놀이와 체험, 관리 등 3가지 공간으로 구분해 조성될 예정입니다. 놀이 공간은 흙과 모래, 물과 불 등을 테마로 자연놀이가 가능하도록 설치되고 체험 공간은 인근 마을의 농업을 함께 체험하고 재배한 농작물을 직접 요리해보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아이들이 활발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도전과 모험심을 기르고 마을 또 주민들이 유아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다음 세대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 놀이터는 하루 1개 유치원 이용이 원칙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동지역 단설 유치원은 분기별 1회, 읍면 지역의 병설 유치원은 그보다 더 많은 횟수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교육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17명 가운데 12명이 같은 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주차타워가 준공돼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95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 기관 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과 대한적십자사가 사랑나눔 헌혈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본청 소속 직원과 각급 학교 교직원 등 50여 명이 동참해 이웃사랑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대명 ENG에서 플라스틱 사출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1-001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오투오 테크에서 간판 제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4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1644-198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